자, 이제 유재수를 누가 봐줬느냐? 조국도 유재수를 몰랐다. 그래서 사실상 조국이 특감 반원이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공무원의 비리 등을 감찰하기 전에 이제 처음에 이런 조사를 하겠다고 올리지요. 안 그러면 조사가 한참 허가도 안 받고 진행되고 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거 아닙니까? 왜? 자기 편을 조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를 조사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인걸이가 박영철한테, 박영철이 조국한테까지 이야기를 했고 오케이 사인이 났으니까 조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당시 2017년 10월 당시에 특감반으로 있던 사람들이 유재수 감찰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외압은 없었다, 진술할 수 없다 그랬다가 최근에 진술을 번복해서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을 다 진술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인걸이도 이제는 이 수사를 하다가 위에서 하지 마라 해서 그래서 수사가 중단됐다고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2월 달에 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화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동부지검에서 그간의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보통 특감반원은 이 당사자가 수수를 인정하다가 출석을 거부하면 바로 수사 의뢰 등을 해버리고 관련 기관에 비리 사실을 통보해서 자르게 만드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12월에 감찰이 중단되고 유재수는 이후에 병가 상태에서 이제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이 되고 나중에는 자리를 부산 부시장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자, 감찰을 했던 감찰반원이 이제 캥기죠. 유재수가 영전을 해가 가버렸으니까 찾아가니까 너 아직도 안 잘리고 그 자리에 있냐고 유재수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재수가 얼마나 센가 보여주는 거죠. 자,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은 10명을 다 모여라 해놓고는 위의 지시로 수사를 중단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진술을 해서 이인걸이도 이 말을 부정하면 자기가 문제가 되니까 이 말을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감찰 중단 이후에 특감 반원들에 대한 동향 보고가 민정수석실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일부 특감 반원들이 술을 마셨다라는 이런 동향 보고들이 업무 시간에 술 마셨다, 경찰 정보 라인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경찰의 윤규건이도 민정수석실에 근무했으니 경찰의 정보관들이 경찰청 정보국장 라인을 통해서 윤규건이한테 이야기해서 민정수석실 위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청와대 특감 반원에 대해서 경찰이 동향보고, 안 좋은 동향보고를 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유재수를 감찰했던 특감 반원들을 흠집내기 위해 경찰을 시켜가지고 특감 반원들 뒷조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테 통보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공무원의 부패는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하고 민정비서관은 좀 정치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자, 유재수가 지금 누군지 모르고 지금 이런 감찰을 허가했다가 조국이 뒤늦게 어딘가에 연락을 받고 중단을 시켰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을 넘어선 단계에 누군가가 조국한테 걔 왜 뒤져? 하지 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국을 넘어선 실세 누군가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파장이 얼마나 될 건지 지금 큰 거죠. 자, 검찰은 2월 달에 고소가 됐는데 9월 초에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11월 21일 날에야 유죄수를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의식해서 시기를 검찰이 조절했겠지요. 자, 검찰은 꾸준히 조국을 언제 보낼 건가에 대해 고민을 해왔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는요. 그렇지만은 검찰이 지금 조국의 결정적인 타이밍은 조국이 민정수석의 옷을 벗고 이제 백수로 있을 때 잽싸게 조사를 해야지 또 법무장관에 가고 난 뒤에는 또 조사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검찰은 조국이 옷을 벗고 나와서 다른 높은 자리로 갈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 유재수는 결국은 노무현 재임 때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 3년간 청와대에 파견됐는데, 자, 제가 이 친구가 4급일 때 파견됐을 거라 했는데 맞네요. 4급일 때 이 재경부 출신으로 파견이 됐는데 민정수석실과 대통령 일정 의전 비서관실에서 1부속실 행정관으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경부에서 이 서기관이 파견되면 어디 가서 일합니까? 경제수석실이나 경제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유재수가 민정수석실하고 1부속실에서 있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어울리지 않게 유재수와 노무현이 수행 비서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대목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호철이가 민정비서관으로 일했을 때 유재수가 이호철이 밑에서 일을 했고 거기에 민정수석이 문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이호철, 이 유재수. 그 다음에 김경수도 또 1부속실의 행정관으로 있었는데 유재수가 1부속실에서 김경수하고도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 되니까 유재수가 딱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거론되는 사람들. 노무현, 문재인, 이호철, 김경수. 전부 부산파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산파들과 핵심적으로 연결이 되었으니 부산 출신도 아닌 강원도 춘천고등학교를 나온 유재수가 이 부산파들을 따라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에서 제1부속실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부속실로 갔다라는 것은 아주 은밀한 일을 다루는 일까지도 했다라는 거죠. 유재수가 나쁜 놈이라고 금융위 내부에서 제보를 받아가 감찰에 착수했던 감찰반원은 유재수에 대한 감찰이 중단되고 그리고 유재수가 옷을 벗기는커녕 깜빵에 가기는커녕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1급 자리로 영전에 가는 걸 보고 큰일 났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 저 사람이 내가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 나를 그냥 두겠나 싶어서 오해를 풀고 싶다. 사과를 해야겠다고 유재수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수사관이 비의혹이 있었던 감찰 대상한테 머리를 숙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자, 그렇게 할 만큼 유재수가 정권 실세였다는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제냐 하면 유재수가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있던 2018년 작년 4월부터 6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까지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작년 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특감 반원들 사이에 다 알려진 일이고 김태우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담당 특감 반원한테서 감찰이 중단된 이후 유재수를 찾아가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유재수에 대한 조사가 중단된 이후에
그 조사를 한 특감 반원에 대해 안 좋은 투서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경찰이 특감 반원이 낮에 업무 시간에 술을 먹었다. 그냥 술 먹었다 했겠습니까? 누구하고 먹었다. 이런 거를 뒤지고 다닌 거죠. 자, 경찰이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뒤를 캐고 다니는 일을 했다라는 거 참 우스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 시기에 특감 반원이 유재수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러 갔더니 유재수가 당신 아직 복귀 안 했어요? 하고 해당 직원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나를 뒤져갖고 죽일라 하고도 아직도 청와대에 그대로 있냐라는 일이지요. 그래서 유재수를 감찰했던 특감 반원이 감찰 대상한테 오해를 풀자 잘못했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일 정도였다면 유재수가 정권 시세 누구하고 붙어 먹어서 이렇게 오만방자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국 사건이 지금 이제 조국 사건이 아니라 유재수의 비리를 무마한 사건으로 범죄가고 있고 조국 플러스 알파고 조국은 중간에서 위에서 누군가 지시를 받고 수사 중단 지시를 내린 데 대해서도 직무유기나 직권 남용으로 지금 처벌을 받게 되는 기본이고 조국 플러스 알파로 조국한테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가를 이제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재수의 배경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배경은 유재수가 부속실에 근무했다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부속실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대통령을 모시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재수가 그만큼의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면 유재수는 아마 문정권의 핵심들, 아마 문재인부터 핵심들을 다 잘 알고 있는 사이일 거다라고 보이고 그냥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 이 핵심들에게 뭔가 유재수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 즉 주식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정권회사 주식 등과 관련해서 큰 이득을 준 사이가 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박영철을 최근에 그 반부패 비서관 현재도 하고 있지요. 불러서 조사를 검찰이 했다는데 박영철은 조국과 이인걸이 특감반장 사이에 연결고리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철도 여러 사람이 지금 진술한 이 부분에 대해 부인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청와대로부터 비사실을 듣고도 사표 처리해서 국회 수석 전문위원을 시켜준 민주당에서 고의청이 전화가 왔더라는 거죠. 최종국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지금 1차가 아닌 김용범이 기재부 1차관 김용범이 등에서도 수사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형철이가 검찰에 가서 유재수에 대해서 조국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이제까지는 확실히 갔어요. 이인걸이 박영철이도 조국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조국한테 물을 건데 조국이 여기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조국을 구속시킬 수 있는 사유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경심이가 녹취를 하는 게 아예 버릇이 되어 있다는데 이 검찰의 그
확보된 정경심의 녹음 파일에는 정경심이가 조범동이한테 남편의 지위 때문에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게 맞냐라고 묻고 조범동이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민정수석을 할 때 민정수석의 지위 때문에 정경심이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검찰이 유재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아리까리합니다. 유재수한테 어제 오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처음에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는 단순 뇌물수수만 적용했다는 겁니다. 3천만 원이 안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하려면 뇌물 명목으로 받은 게 3천이 넘어야 되는데 애매하다. 수뢰 후 부정처사는 단순히 뇌물만 받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대가로 뭔가 편의를 제공했을 때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는 골프채, 이코노미 클래스 등 항공권을 건넨 것은 인정하지만은 청탁할 상황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유재수도 뭐 당연히 대가성은 부인하겠죠. 그런데 이쯤 되면 검찰이 엮어 끝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유재수를 이렇게 두는 것은 유재수는 그야말로 핵심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니까 검찰이 유재수의 협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플리바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재수와 검찰 사이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